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장 시작이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06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하면서 수급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것 역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전문가의 종목 진단,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조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시전략센터의 길라잡이시죠. 오늘도 장규철 백룡순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07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흐름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706선에서 걸려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로 약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해줌에 따라 수급 상황이 호전되면서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1월 19일에 코스피 지수가 연 고점을 기록했던 1723포인트 이후에 거의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17포인트로 상승한 이후에 오늘 시초가 수준을 아직까지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포인트가량 상승한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죠. 707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2,000계약 이상 순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를 유입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에만 무려 5조 3,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4월이 시작한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 가져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9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12억 원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4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대형 IT주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면서 8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포스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KB금융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네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 이상 오르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밖에 LG화학이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갑니다. 하이닉스는 3% 이상 오르면서 2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또 1% 조정받으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오늘 0.2%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태용이 강하네요. 3% 이상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풀 신소재 다음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CJ 오쇼핑에는 2%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미국 지수는 고용 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좀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 시장은 그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면서 수급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표 주자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또는 이런 그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또한 금융주들도 그동안 그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그 시장의 그 1700대를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그 오늘 그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그 임명장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그런 그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국제 공조로 가겠다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은 좀 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물론 1700대에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태지만 이런 불안한 상태를 항상 주식의 격언이 있죠. 이런 그 불안의 그 벽을 타고 주식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대형 우량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좀 불안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르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대형, 중형, 소형 모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1.7%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강세고 증권 업종도 1.6%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업종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통신 업종이 오늘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에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화학과 의료정밀, 섬유, 의복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특징 테마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신업종이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통신업종은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 금속업종도 종목별로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과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전자결제주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뭐 전자상거래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수페타시스가 5%,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닥전자, 삼성전기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 특징 테마들 좀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뭐 2010년도에 화두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오늘 통신주가 그 강한 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그 정부의 그런 그 이런 전자 결제 시스템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요. 그동안 좀 눌림목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이 스타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물론 장중에 크게 올랐을 때 따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향후 그 주도주로서 그 등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향후 성장성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이것이 실적을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접근하는 전략도 병행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전혀 안 나와주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결국 거품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흐름상으로 본다면 오늘 그 PCB 관련주들 특히 그 연성 회로 기판 관련주들이 뭐 뉴프렉스라든가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역시 그 전기전자 쪽에서 부품 관련주들도 이제는 동반 랠리에 나서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런 그 상승 흐름이 그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또한 그 4월 달을 중순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그 4월 중순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유지를 하시다가 이런 그 좀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축소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팔지 마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주도 업종은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통신 이런 쪽이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융업종도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에 뭐 장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30만 원 미만 소액 결제 시 이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전자결제주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11개사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일 수가 없는데요. 퇴출이 확정이 된 상장업체들 이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뭐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 일단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장치 산업에 속한 종목들은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장치 산업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데 편승됐던 종목들은 그 실체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가치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여러 종목들이 퇴출되면서 인식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뭐 차트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AS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백명수천님께서 관심 가져보라는 종목이 비츠로테크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흐름 짚어주시죠. 예, 비츠로테크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가를 돌파를 한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세워두는 모습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11,500원을 지지난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 부근, 전일 장중 저점은 11,700원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한 3, 4일 옆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15,0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를 해줬다는 점에서 보유 및 공략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로우의 2차 시험 발사를 위한 1단 발사체가 러시아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던데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도 매수가 구간에 있다. 조금 더 들고 간다면 목표가인 한 15,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장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LG상사인데요. 001120 코드 번호 001120이고요. LG상사는 자원개발 관련해서 향후 강점을 보일 거로 예상되고, 올해도 도약을 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너무 우량주기 때문에 욕심은 내지 말고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인 32,200원 부근,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자는 의미에서 32,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좀 더 눌리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직전 고점이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32,000원대, 32,9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한 5% 정도, 5%에서 한 7, 8% 정도 목표를 잡으시고 준비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나 전 고점의 돌파에 성공하면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한 36,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직전의 고점을 돌파에 성공하는지 여부, 추세 상승의 여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지 라인은 29,000원 정도, 저 하단부에 지지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길게 보시고 한번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종목 LG상사를 들고 나오셨는데, 단기 목표가는 한 전 고점인 32,000원 정도를 주셨고요. 이 고점을 돌파할 시에는 36,000원까지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백명수천님의 투자 조언 들어보야겠죠. 오늘은 어떤 투자 조언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차트는 정보의 보물 창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트는 정보의 보물 창고다. 예.
그 차트는 그 최근에는 그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다른 전문가들은 그 차트만 보고 한다는 것은 뭐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차트에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차트는 최근에 그 투자자분들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또한 그 대응 전략 항상 짜는데 참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는 심리라든가 또는 어떤 그 회사의 앞으로 좋아질 부분도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물론 이 차트라는 것이 뭐 100% 정확하다,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가치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그 가치 분야도 같이 보셔야 되고 또한 현재 이슈가 되는 분야가 뭔가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손절매를 할 때 항상 그 머뭇거리다가 못하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손절매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연구해서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관리할 수가 없지만 손해 나는 부분은 내가 5%만 아니면 3%만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를 보고 접근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저점 라인을 잡아내는 것도 그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트는 정보의 보물창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제대로 한번 배우셔서 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는 정보의 보물창고다. 백룡순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교 소장님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코스피 네네. 지수가 아침부터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새벽 마감은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오늘 동시효과부터 해서 시초가를 우리 종합 거래소 시장이 상승 출발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오늘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1,7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안착되어 있어 지금 장중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양새가 되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팡질팡 특히 이럴수록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두려움이 상당히 전고점으로 갈수록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러한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 수급 상황에 맞게끔 지금은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개인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마다 신용 물량이 약 한 7% 이상 신용 물량이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은 코스닥도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구간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코스닥 쪽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래소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만기 이후로는 코스닥 시장도 상승 랠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거래소 시장 내 우량한 종목들을 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을 일단 가져볼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역시 최근 코스닥 시장이 안 받쳐주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지금,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래소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도 역시 거래소 시장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일단 관심종목으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종목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두 종목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종목은 일단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자, 이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최근에 LG화학이 굉장히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같이 좀 소외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상당히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입니다만 삼성 SDI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제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는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가를 접근하실 때는 14만 4천 원에서 14만 4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예, 그 사이에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은 뭐 14만 6,500원이니까 충분히 14만 5천 원 아래권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짧게 잡으시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8만 원까지 보셔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일단 15만 원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이 현대모비스가 최근 기아차가 신고가를 내면서 현대차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전개되고 있지만은 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승의 흐름이 아직 펼쳐지고 않는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적어도 15만 원 아래권은 충분한 매수 구간이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재 14만 9,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쯤 매수해봐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오늘장 매수해 놓으면 내일부터 상승 여력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일교 소장님께서는 삼성 SDI와 현대모비스를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갈게요. 네,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신속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차 판매를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0,000원이시고 비중이 100%나 되신다고 합니다. 대우차 판매 워크아웃설에 어제 크게 하락했었고 또 신용등급까지 하락했다는 소식이 오늘도 내리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 대우차 판매는 GM 대우의 그 자동차 판매가 중단되면서 향후 매출에 급격한 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쌍용차와 3개 차종에 대한 그런 그 상호 판매를 위한 그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매출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송도 신도시에 대한 개발 건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달려들어서 끌고 나가기에는 불확실하다. 이것이 성공할 거냐 실패한 거냐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기에 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기 차익감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설이 계속 도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10,000원 정도에 사셔서 비중이 많아서 너무 난감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항상 차트상으로 200일선을 하회하는 주식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안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많은데요. 항상 200일선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대우차 판매는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저점마저 또 깬다면은 더 이상 버틸 데가 없다고 보고요.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에 물량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은데요. 아직 5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5일선을 타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5,000원 정도 선, 액면가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 축소 내지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저점 구간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량 거래를 싣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200일선을 하회하는 종목들은 제외를 해라. 네, 안전한 투자를 가능하면 위해서. 그 투자를 하실 때 좀 그 종목 선정할 때 제외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강한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 진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어제 보내주셨던 종목인데요. 샵 5588번으로 코스모스님께서 디오텍이라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어제 상담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뭐 디오텍은 그 전자사전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 회사고요. 예. 특히 그 필기인식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명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한 회사인데요.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2만 원 부근에서 2만 한 250원에서 저점을 잡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21선의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2만 한 3천 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지지 라인은 최근의 저점 라인인 2만 250원 정도, 최근의 저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만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를 3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한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뭐 세트레가이는 뭐 국내 유일의 우주 산업체고요. 특히 그 인공위성의 본체라든가 탑재체, 그다음에 지상체의 3대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지금 그 우주항공 쪽은 정부 주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익이 별로 안 난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의 고점대가 41,000원대, 그 나로호의 2차 재발사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21선 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21선인 3만 한 5,000원 정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현재 그 41,000원에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목표로 보시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만 지난해 고점이 6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점을 뭐 장기적인 목표로 보시는 전략은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41,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로 보시고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아직까지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단기 목표가를 한 41,0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홀딩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3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인데요. 6,950원에 5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손절매 가격이 궁금하시다고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예, 한미반도체는 올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실적이 호전될 회사들은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굳이 하신다면은 매수가 밑으로 빠진다면 손절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7,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21선을 깨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그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의 그 수익을 전부 흡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예. 한미반도체는 목표가를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용승선님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자 상담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상큼한 비타민 퀴즈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제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추세선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신규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로 갑자기 주식 발행 수가 많아져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상증자, 2번 익은 감자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직접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3부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